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저께 아침에 오늘이 4월 23일이죠. 어제 아침에 4월 22일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데서 4월 22일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어제 뉴스가 어제 들었죠. 새벽에 마치고 나서 그 뉴스를 유튜브 뉴스를 들었는데 엄청난 뉴스입니다. 결국 그 뉴스는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개성으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개성을 점령하기 위한 미군의 어떤 조치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런 훈련을 마쳐서 하게 되고, 요거죠. 요거랍니다. 그 남북 통일은 복음 통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압록강, 두만강까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것은 복음 통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동북아 공존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고, 정가훈 목사는 지금 이거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싸워서 이기는 하나의 그것이 선거가
그 기독청이죠, 기독청.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 하는데 그 기독청을 짓는 위치를 여기서는 요 위치로 만주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8일 미군의 이 훈련 자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의 시작이다. 시작은 이제 개시하는 거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영향이 돼 가지고 이 만주 땅의 동북아가 공전하니 공전 체제가 형성되는 거죠. 공전 체제입니다. 공전 체제. 공전하는 아니고 어제 뉴스 어떤 뉴스인지 한번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지 신인경 TV에 미국의 대북 선제 핵 공격론이 나오는데 이게 날짜가 4월 18일 날 이야기하던 때에 있었던 3월 14일, 4월 14일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으면 그걸 중점해서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황금액이 이렇게나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 의회에서 대북 선제 핵 공격 이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그렇게 할까요? 자,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 이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핵 공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서해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CSIS가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SLBM 그러면은 심포, 즉 동해에 있는 심포 아닙니까? 그런데 남포라고 하는 것은 평양 바로 서쪽에 있는 대동강 하구에 있는 도시가 남포죠. 그런데 그 남포에 있는 서해 관문 근처의 조선소에서 뭔가가 발견됐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지난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수집된 위성사진은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 발사용 바지선 중앙부에 위치한 원통형 물체에 대한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포 해군 조선소는 바지선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하기 전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되는 장소다. 해당 활동은 연구소와 설계국, 공장 지원을 위한 SLBM 시험 준비, 기존 SLBM 시스템 연구소 CSIS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크 심포에서 쏘는데 그 미국의 탐지 자산 그리고 미국의 타격 자산, 요격 자산 이런 것들이 심포에 집중하는 것을 뭔가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성동격서 차원에서 지금 남포에서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진짜로 남포에서도 쏠 수 있다. 그래서 남포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SLBM 정황이다 라고 지금 CSIS가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난 4월 16일 날 데일리 NK의 보도가 이런 거였던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바로 데일리 NK 이 보도를 했었죠. 북한 당국이 군수공업부 산하 사격장과 미사일 시험장 등에 어떤 시각에든 즉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실제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었죠. 그러면은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해상에 있는 SLBM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성동격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북한이 SLBM 등 미국이 이건 레드라인이야 라고 설정해 놓은 그 선을 넘나들기 위해서 준비를 부산이 하고 있는 그 차에 미국은 그래 맞아 얘들은 진짜 큰일 날 놈들이야. 그리고 이 북한의 SLBM 이건 정말 큰 위협이야 라는 결심을 했는가 봅니다. MQ-4 트리톤 이 트리톤이라는 고고도 무인 해상 정찰기를 이 동해에 고정 배치했습니다. 자, 미 해군 항공대 관계자가 4월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미 해군이 일본을 전방작전 기지로 삼아 MQ-4C를 운용하기 위해 퍼덕센트강 해군 앞에 있는 그 기지죠.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과 오산 이 정도 차이쯤 되는 그 요코타 기지에서 이 트리톤을 운영할 것이다. 이 트리톤은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해상형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육상의 상공에서
해상 초계기로 만든 게 트리톤이에요. 트리톤. 그래서 이 트리톤을 요거다에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괌에다가 글로벌 호크 부대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4 정찰 비행대인데 그 글로벌 호크가 이제 이따금씩 우리 한반도로 와서 정찰하죠. 그런데 그거는 아예 그냥 남중국해 전담하고 지금 이 동해에 북한 SLBM이 아주 위험하니까 이 동해의 북한 SLBM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트리톤을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를 뭐 이렇게 방금 지나간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미군이 북한의 SLBM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사령관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며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도전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대량의 전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심각한 위협이다. 라고 4월 20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략사령관이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 얘들 심각한 위협이야. 가만두면 안 돼.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미국의 의회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 민주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과거 오바마의 그 이상을 따라서 핵무기 감축, 핵무기 사용 불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혼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해서 부통령 그러면 이 전략사령관만 하냐? 희한하게도 미군 각 군에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나섰죠. 자, 국가정보국 DNI죠. DNI와 17개 정보 공동체가 연례 위협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조건대로 협상에 임하게 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될 것이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대량 살상무기는 핵무기를 실을 수도 있고 생화학무기를 실을 수도 있고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죠. 그리고 또 4월 14일 같은 날입니다. 희한하게 4월 14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총책임자입니다. MD하는 총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2018년 발표한 핵 및 ICBM 실험 모라토리엄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머지않아 향상된 IC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만 있냐? 아니에요. 또 사이버 사령관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또 같은 날 또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사이버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은 심각하며 과거보다 더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과거보다 더 증대된 사이버 안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이버,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각 분야의 사령관들, 정보,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이버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략사령관 핵무기죠. 여기는 북한은 우리를 핵무기로 곧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도 움직였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가 거의 같은 날 쏟아집니다. 4월 19일 날 G7에서 국장급 G7 협의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의 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냐? G7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죠. 이 G7은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라고 G7 국장급 그룹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희한하죠? 그럼 이 G7 뿐이냐?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종교와 관련한 박해, 증오범죄, 폭력 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교양청에서 종교 학대,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언론, 종교죠. 언론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또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180개국 중에 179위에 랭크됐다. 북한보다 더 언론 자유가 없는 곳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바로 이디오피아 옆에 있는 나라죠.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홍해 연안의 국가인데 소말리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내전 중이에요. 완전히 그냥 전 국토가 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는 게 없죠. 언론이 없으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죠. 근데 북한은 언론 있죠. 조선중앙TV 그리고 노동신문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개국 중에 언론이 있는 나라 중에는 꼴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의 자유 없으니까 나쁜 놈, 그리고 종교의 자유 없으니까 정말 나쁜 놈, 그리고 불법 핵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고 미군들이 그냥 사이버 사령관, 미사일 방어 사령관, 또 정보, 외교 제재 계속했지만 이제 미 국무부가 2021년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거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북한은 핵분열 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시설 몇 개소를 더 운영 중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다. 라고 미 국무부가 미 의회 의원들이 야 이거 좀 알아봐줘 하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적들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핵위기 위협을 제거할 경우에 북한 등 적국들은 역내 미국 동맹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다. 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이렇게 핵 무기를 선제 사용해야 된다. 라는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 민주당에서 핵 도면에 빠질 수 있어. 안 돼. 그리고 미국이 선제 타격 안 하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제 북한 같은 나쁜 놈들이 글로벌 언론, 글로벌 종교단체 전부 다 지금 나서서 때리는 것이죠. 미군까지. 자,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께 미국의 B-52가 말드라고 하는 이 작게 5027에서 들어가는 표적기, 미끼, 그렇게 해서 북한의 방공망들이 제압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B-52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그 보도자료를 봤을 때 컴뱃 해머 훈련을 했는데 50종의 각기 다른 무기체계를 비상으로 싣고 그리고는 이제 8번의 소티 출격을 해서 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서 그 50종류 B-52가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50종류가 뭐지? 하고는 지금 미 공군이 보유한 그 중에서 B-52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를 다 살펴봤어요. 한 줄에 1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리고 4개. 그리고 이제 말드. 하니까 다 합하니까 미군이 B-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말드까지 해서 다 합해서 45종입니다. 그 45종을 만들려고 하면은 바로 여기 핵무기까지 있죠. B-83 수소폭탄, 1.2메가톤짜리 수소폭탄, B-83 핵폭탄, 그리고 B-61-12 지금 이제 가장 최신형의 전술 핵폭탄이죠. 이 벙커버스터 핵폭탄이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괌에 온 북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저는 북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칩니다. 다른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보다 더 심각합니다. 클린턴이 북한을 때리려고 했고 트럼프가 북한을 때리려고 하는 걸 김영삼, 문재인 두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 군, 그리고 정, 그리고 언론, 학계, 정치인 모든 곳에서 이거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는 미국의 안보, 미 본토의 안보, 미국 국민의 생명 이야기가 된 거야. 북한 문. 잠깐만, 요거는 3월 9일입니다. 3월 1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전이고, 요거는 아까 그 처음 본 거는 어제에 발표된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야 돼요. 문제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지가르기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사진의 한 장 미 국방 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한국 여성이죠. 그리고 미국 남성이죠. 군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뭐 주말에 상봉했나? 라고 이 사진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여성은 누구냐? 우리 한국 해병대의 준입니다. 김세별 준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미 제3해병 원정군의 연락장교예요. 저스틴 헌터 소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마주보고 있냐? 그냥 뭐 동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연인이나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 하고는 이 사진에 대해서 타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 김세별 준이는 통역장교, 통역준사관이에요. 군에서 통역만 전공으로 하는 준이를 거의 원어민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준이를 뽑습니다. 이 통역장교들은, 통역준사관들은 입대와 동시에 그냥 준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자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할 겁니다. 이 김세별 준이가 우리 한국 장교, 여기 있죠. 한국 장교. 그리고 미 제3해병 원정군, 즉 오키나와에서 온 미 해병 장교들과 함께 뭔가 지금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갔어요. 이게 뭐냐? 미국이 포항에 해병대 공지합동기동부대 작전지휘소를 세웠는데 그걸 지금 안내하는 겁니다. 아까 이 저스틴 헌터 소령과 별개로 이 사람은 역시 또 이 사람도 헌터 소령인데 다른 헌터예요. 윌리엄 제이 헌터 소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항에 있는 미 해병 부대죠. 캠프 무적. 이 캠프 무적의 선임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캠프 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뭐 훈련이나 하고 하던 그 캠프 무적이 아닌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무적의 선임 장교인 미 해병대 윌리엄 제이 헌터 소령이 2021년 3월 6일 캠프 무적 내에 설치된 해병 공지기동대, 즉 맥테프 작전지휘센터 견학을 안내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유사시 또는 훈련 상황에서 한반도 내 작전에 투입된 모든 해병대 병력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맥테프라고 읽기도 하는데, 아니 이 맥테프 이거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 캠프 무적에 또 세웠죠? 그러면 미국이 항상 한국에 와서 전쟁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포항 북쪽에 보면 이제 화진포 해수욕장, 그리고 독성리 해변 이런 곳에다가 한미연합 해병이 항상 또 상륙 훈련하고 하니까 거기에 지휘센터 세우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해병 공지기동대 지휘센터는 그냥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왜 세우냐? 해서는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이 연합 해병대를 한반도 정부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또 그 지휘 사령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에 들어가는 이 맥테프에 어떤 전력이 들어가는가? 이 전력들은 도대체 오키나와에서 지휘하지 왜 포항이지 하는 그 전력들이에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아메리카급 강수 상륙함, 샌안토니오급 또 강습 상륙함, 그리고 여단급 부대인 해병 원정단, 연대급 부대인 해병 원정대 등의 유형이 있으며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제대입니다. 이 맥테프는 육상 전력, 항공 전력, 그리고 군수 지원,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지휘, 이 모든 것들을 외부의 지원 없이 이 연대급인 이 MEU, 지금 31 MEU 있죠. 그리고 여단급인 이 원정단, 그리고 군단급인 원정군,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게 지금 오키나와의 해병 지휘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바로 맥테프예요. 이걸 지휘하는 지휘소를 포항 무적 캠프에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작전인데 연합 구성사가 아니고 다른 지휘소를 만든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부 작전을 하면 분명히 연합해병 구성사에서 구성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 연합해병 구성사령부는 한미연합사 예에 상시 편성되는 연합지휘기구입니다. 한국해병대와 전시 증원되는 미 해병전력 등 해병대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지휘기구로 사령관은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합니다. 그래서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이 겸직. 자세한 거는 각자가 이거 동영상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고 넘어온 거 있는데 스킵을 했죠. 제가 보는 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를 한번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훈련 형태로 해갖고 지금 진격한다 그랬잖아요. 이 미 해병대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포항에 이미 작전소가 설립되어 있는 단독입니다. 단독. 이 한미연합군도 지금 여기에 손 못 대는 그 단독 활동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미군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 3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다 하는 그 비밀적인 내용에서 근거해 보면은, 그리고 4월 14일 날, 4월 15일이 그 김일성이 생일이라서 태양절이라 하고 그 아주 중요하게 하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4월 14일 날에서 모든 그 미군의 그 군사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월 14일 날 주변에 전 세계 언론들이나 전 세계 또 힘 있는 거기에서 또 한결같이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나리오래. 이것도 저는 시나리오 봅니다. 포항에 있는 이 작전사령부도 포항에 있는 단독 작전사령부도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적인 오래된 평양과의 오래된 적어도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아니면은 저쪽에 월남 하노이 회담 2차 회담 그 이후부터 아마 꾸준하게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같이 갔던 하노이에 갔던 그 참모가 경질됩니다. 그 사람 막 맨날 전쟁해라 하는 사람이 경질되는 그걸 점에서부터 이 작전이 구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이젠 D-Day가 된 거예요. D-Day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발표를 했고 또 4월 18일 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거 평양에서 만난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건 실제구나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분위기는 하나의 넘어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미군이 움직이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뭐 전쟁 상황처럼 막 북한에서 발생되는 미군이 아주 북한에서도 말 나오죠. 북한 땅 요 근처죠. 아까 그 남포락 하는 건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요 근처가 아마 남포가 될 거예요. 그 다른 데는 여기죠. 어떤 여기서 하는 이 북한에서 하는 제스처도 마치 미사일을 SLBM을 쏠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여기서는 그런 것도 나는 보여줘야 미국에서 언론이 움직이고 이거 자체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니까 이것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급한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해방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지금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뭐 지진이고 뭐고 일본이 엉망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또 이스라엘에는 더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의 렘넌트라 주장되는
진짜 이스라엘의 성경 속 이스라엘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감옥 아닌 감옥이 있는 거죠. 미국은 또 어떻나요? 미국은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2명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어떤 역사적인 그 근거로 힘으로 붙이기보다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아주 내년 11월 8일 선거까지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선거까지 가겠다 하고 넘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제가 요새 뭐 참 이야기하니까 무슨 개인적인 시나리오나 같이 싶지만 이 상황이 동북아 공존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너무너무 필요한. 그리고 이 상황은 또한 언제부터 이야기했느냐? 이때부터 이야기된 거예요. 이에서부터 이야기된 내용이 요 그림 나오면서 동북아 공존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미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적어놨지는 않았는데, 평화공존 지향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동북아 공존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때다. 지금 시대가 그런 때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